2023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우체국. 오전 햇살이 낡은 건물의 유리창을 통과해 복도를 따라 흐른다. 30년째 이곳을 지키는 우체국 직원 박준석은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7시에 출근한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정확하고 꼿꼿하다. 준석은 우체국 뒤편 창고로 향한다. 다른 직원들은 아직 출근 전이다. 창고 깊숙한 곳, 오래된 철제 캐비닛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다. 그는 열쇠 꾸러미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낸다. 녹슨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가 고요한 창고에 울려 퍼진다. 캐비닛 문이 열리자 수많은 편지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노랗게 바랜 편지, 모서리가 해진 편지, 잉크가 번진 편지, 모두 합쳐 2만 통이 넘는다. 각 편지 봉투에는 같은 주소가 적혀 있다. 하늘나라. 그리고 받는 이의 이름.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준석은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20년 전 편지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이 편지들의 주인을 그는 기억한다. 아주 선명하게. 20년 전 어느 봄날, 한 남자가 우체국을 찾아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다. 이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준석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주소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하늘나라. 이런 주소는 본 적이 없었다. 손님, 이 주소로는 배달이 불가능합니다. 남자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보내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준석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뭔가 절박한 것을 느꼈다. 보통의 고객과는 다른 깊은 상처와 후회가 담긴 눈빛이었다. 아드님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석 달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우체국 벽을 바라보았다. 준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받아들고 말했다.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배달은 접수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 배달될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감사의 미소라기보다는 차라리 안도의 표정에 가까웠다. 그는 우표값을 내고 조용히 우체국을 나갔다.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남자가 또 나타났다. 손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려 있었다. 역시 같은 주소, 같은 수신인이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내고 싶습니다. 준석은 묻지 않고 편지를 받았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다. 그 다음 날도 남자는 왔다. 매일 같은 시각, 편지 한 통씩을 들고. 준석은 매번 편지를 받아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자와 자신만의 비밀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남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체국을 찾아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었다. 그의 손에는 항상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어느 날 준석이 물었다. 매일 무슨 이야기를 쓰십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살아생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아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지 못한 모든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드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아들은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병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무능했는지. 마지막 석 달, 저는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남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제게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로. 남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살아생전하지 못한 모든 이야기를, 하루하루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들을. 준석은 그날 이후 편지를 받을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한 아버지의 참회이자 사랑의 기록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었다. 남자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다. 어느새 편지는 100통을 넘어섰다. 준석은 창고에 특별한 캐비닛을 마련했다. 남자의 편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관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남자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다. 그의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랐다. 더 느리고 더 힘겨워 보였다. 얼굴색도 창백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준석은 알 수 있었다. 남자도 아프다는 것을. 그는 편지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편지는 언제든 보낼 수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매일 써야 합니다.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날 이후에도 남자는 계속 왔다. 점점 더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2,000통, 3,000통, 4,000통. 편지는 계속 쌓여갔다. 10년이 흘렀다. 남자는 여전히 매일 우체국을 찾았다. 이제 그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가 들려 있었다. 준석도 나이가 들었다. 60 중반을 넘긴 그는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와의 약속은 계속 지켜나갔다. 매일 편지를 받고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어느 봄날, 남자가 평소보다 일찍 우체국에 도착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준석을 기다렸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편지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진지하고 더 무거웠다. 10년을 써왔습니다. 3,650통의 편지를. 오늘은 그간 쓴 편지들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편지를 썼습니다. 준석은 봉투를 받았다. 다른 편지들보다 훨씬 두꺼웠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남자의 제안에 준석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편지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만의 대화였기 때문이다. 괜찮습니다. 한 사람쯤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제 마음을. 준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10년이 흘렀다. 내가 떠난 지 10년. 아빠는 매일 너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이 3,650번째 편지다. 하루도 빠짐없이 너에게 이야기했다.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첫 번째 편지에서 아빠는 미안하다고 썼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계속 썼다. 아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썼다. 처음 너를 안았을 때의 떨림. 내 작은 손이 아빠 손가락을 잡았을 때의 감동. 그때 아빠는 맹세했다. 너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3살 때 처음 유치원에 갔던 날을 썼다. 너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울었다.
가기 싫다고, 집에 있고 싶다고. 하지만 아빠는 너를 데려다 주고 바로 회사로 갔다. 그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선생님께 들었지만 아빠는 너를 안아주지 못했다. 바빴으니까.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썼다.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너는 엄마하고만 찍었다. 아빠는 그날도 회사에 있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으니까. 너보다 회의가 더 중요했다. 내가 운동회에서 1등을 했던 날을 썼다.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가 1등 했다고. 너무 기뻐한다고. 하지만 아빠는 현장에 없었다. 일이 바빴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너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상장을 가슴에 안은 채로. 중학교 때 내가 상을 받았던 날을 썼다.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했지. 선생님이 아빠를 찾으셨다. 하지만 아빠는 가지 못했다.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으니까. 너는 그날 이후 글을 쓰지 않았다. 아빠가 관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아팠던 날을 썼다. 고열로 쓰러졌는데 엄마는 해외여행 중이었다. 아빠에게 전화했지만 아빠는 받지 못했다. 회의 중이었으니까. 넌 혼자 병원에 갔다. 16살에 대학교 입학식 날을 썼다. 너는 아빠를 초대하지 않았다. 어차피 안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빠는 그날도 회사에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빴으니까. 25살. 내가 첫 직장에 합격했을 때를 썼다. 엄마에게서 들었다. 아빠는 축하 문자를 보냈지. 단 3글자. 축하한다. 그게 전부였다. 너는 답장하지 않았다. 28살. 내가 약혼했을 때를 썼다. 아빠는 마지막으로 초대받았다. 약혼식에 가서 축하해줬다. 하지만 너는 아빠를 보지 않았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빠는 그날 깨달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30살. 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말기암이라고. 길어야 석 달이라고. 그 순간 아빠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빠는 회사를 그만뒀다. 30년을 다닌 회사를. 그리고 병원에서 내 곁을 지켰다. 매일매일. 하지만 넌 아빠를 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용서를 빌었다. 매일. 하지만 넌 대답하지 않았다. 3달 내내. 그리고 너는 떠났다. 아빠에게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다. 돈을 버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이제 알았다. 너무 늦게. 너를 잃고 나서야.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쓴다. 살아생전하지 못한 대화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너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을. 10년을 썼다.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다. 아빠가 살아있는 한, 이것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민준아, 사랑한다. 항상 사랑했다. 비록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는 아빠의 전부였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그때는 좋은 아빠가 되어 있을게. 약속한다. 아빠가. 준석은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다. 남자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이 편지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는 아버지들에게. 늦기 전에 깨닫게. 준석은 남자의 손을 잡았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편지는 계속 왔다. 5,000통, 6,000통, 7,000통.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남자의 편지는 멈추지 않았다. 15년이 지났다. 남자는 이제 75세가 되었다. 허리는 더욱 굽었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우체국을 찾았다. 손에는 변함없이 편지가 들려 있었다. 준석은 70을 넘겼다. 정년퇴직한 지 오래였지만 그는 계속 이 우체국에서 일했다. 계약직으로라도 남기를 원했다. 남자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편지는 이제 10,000통을 훌쩍 넘어섰다. 창고의 캐비닛은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다. 준석은 매번 정성스럽게 정리했다. 날짜별로, 연도별로. 어느 여름날 남자가 늦게 도착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지나서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네, 조금 힘들 뿐입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안 듣네요. 남자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를 꺼냈다. 오늘 편지는 특별합니다. 10,000통째 편지입니다. 준석은 놀라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10,000통입니까? 네, 10,000통.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자는 편지를 준석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제 몸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00통을 채우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20,000통의 편지.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남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벤치에서 1시간 넘게 쉬어야 했다. 어떤 날은 택시를 타고 와서 겨우 우체국까지 걸어왔다. 준석은 제안했다.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댁으로. 하지만 남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와야 합니다. 이것은 제 의무니까요.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 준석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대신 남자가 올 때마다 물을 준비해 두고 벤치 옆에서 함께 기다렸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남자가 눈속을 걸어왔다. 그의 옷은 눈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빨갛게 변해 있었다. 이런 날씨에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20,000통을 채워야 하니까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준석은 얼른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남자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몸을 녹였다. 아들도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신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아빠는 그런 아들을 창문 너머로만 봤습니다. 함께 나가지 않았어요. 추우니까. 귀찮으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준석은 조용히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오늘 편지에는 눈 이야기를 썼습니다. 함께 만들지 못한 눈사람 이야기, 하지 못한 눈싸움 이야기,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꼭 함께하고 싶은 것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남자는 여전히 매일 왔다. 점점 더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봄날 남자가 말했다. 곧 20년이 됩니다. 아들이 떠난 지. 그렇군요. 20,000통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준석은 남자의 손을 잡았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이루어냅시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여름 편지는 15,000통을 넘어섰다. 남자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말하기도 어려워졌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왔다. 어느 날 남자가 구급차를 타고 왔다. 병원에서 나와 우체국으로 직행한 것이었다. 준석은 깜짝 놀라 달려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편지를 꼭 전해야 합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구급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편지 한 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통이 아닙니다. 남자가 힘겹게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준석은 편지를 받고 눈물을 참았다. 남자는 다시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다음 날 남자는 오지 않았다. 준석은 불안했다. 2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던 남자가 처음으로 오지 않은 것이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석은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남자의 주소를 찾았다.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인 주소였다.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에 남자가 누워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릅니다. 준석은 남자의 병실로 들어갔다. 남자는 잠들어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편지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병원에서도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준석은 조용히 앉아 남자를 지켜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준석. 님. 네, 맞습니다. 편지를 못 가져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2만 통을 채워야 합니다. 남자는 힘겹게 손을 뻗어 편지지를 집었다. 오늘 편지 썼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준석은 편지를 받았다. 남자의 글씨는 떨리고 흐릿했다. 하지만 정성만큼은 여전했다. 꼭 2만 통을 채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석은 병원을 나와 우체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편지를 캐비닛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15,532 통째 편지였다. 19년이 지났다. 남자는 병원에서 우체국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매번 간호사가 동행했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준석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편지는 우편함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살아생전 아들과 매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식사하지 못했고, 함께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일 이곳에 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오듯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약속. 준석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남자에게 우체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아들과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마지막 봄이 왔다. 20년째 봄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매일 왔다. 이제 편지는 19,000통을 넘어섰다. 곧 2만 통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2만 통.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꼭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는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석도 알고 있었다. 2만 통을 채우면 남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남자의 마지막 의무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다. 4월의 어느 날 남자가 평소보다 일찍 왔다. 아침 6시였다. 우체국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준석은 이미 나와 있었다.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2만 통째 편지입니다. 준석은 편지를 받았다. 다른 편지들보다 훨씬 두꺼웠다. 마지막 편지는 특별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준석이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20년이 흘렀다. 2만 통의 편지를 썼다. 오늘이 마지막 편지다. 민준아,
아빠는 20년 동안 매일 너와 대화했다. 살아생전하지 못한 모든 이야기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시간을. 첫 번째 편지는 미안함으로 시작했다. 마지막 편지는 감사로 끝맺고 싶다. 고맙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3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는 아빠의 전부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생각을 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내 얼굴을 떠올렸다. 아빠는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20년 동안 기다렸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준비를 했다. 그곳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어 있을게. 매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할 거야. 늦기 전에 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민준아,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빠를, 부족했던 아빠를. 만약 용서해 줄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아빠 손을 잡아줘. 그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하다. 2만 통의 편지로 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아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말. 사랑한다. 민준아, 너무너무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아빠가. 준석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준석도 함께 일어났다. 20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지켜볼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남자의 손은 차가웠지만 악수는 단단했다. 이 편지들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남자는 천천히 우체국을 나섰다. 봄 햇살이 그의 등을 비췄다. 준석은 문 앞에 서서 그를 배웅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일주일 후 준석은 부고를 받았다.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작은 빈소였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영정사진 속 남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상주석에는 여성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남자의 아내였다. 고인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우체국 직원입니다. 고인께서 20년 동안 매일 편지를 맡기셨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아, 그러셨군요. 남편이 매일 어딘가 다녀왔는데 우체국이었군요. 편지에 대해 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석은 여인에게 말했다. 고인께서는 20년 동안 아드님께 2만 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랬군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정성스럽게 뭔가를 쓰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2만 통의 편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준석은 장례를 치르고 우체국으로 돌아왔다. 창고 깊숙한 곳, 캐비닛을 열었다. 2만 통의 편지가 그곳에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편지들. 그는 편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편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자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떻게? 준석은 결심했다. 이 편지들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준석은 여전히 우체국에서 일했다. 정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편지들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가을날 우체국에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왔다. 박준석 님을 찾습니다. 제가 박준석입니다. 젊은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민준의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요. 준석은 깜짝 놀랐다. 민준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 장례식 때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형에게 편지를 썼다고. 2만 통이나. 젊은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께서 부탁하셨습니다. 편지들을 찾아달라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라고. 준석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유족 확인서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창고로 향했다. 준석이 캐비닛을 열자 2만 통의 편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젊은 남자는 숨을 멈췄다. 정말 2만 통이나. 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젊은 남자는 편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첫 번째 편지였다. 20년 전 편지.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유족이시니까요. 젊은 남자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그의 눈에 점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후회하고 계셨군요. 아버님은 정말 진심으로 아드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이렇게 그리워하셨다는 것을.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매일 외출하셨는데 그게 편지를 쓰러 오신 거였군요. 어머님은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젊은 남자는 다른 편지들도 꺼내 보았다. 1년째, 5년째, 10년째. 각각의 편지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제가 이 편지들을 가져가도 될까요? 준석은 잠시 고민했다. 남자는 편지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족이 원한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았다. 물론입니다. 유족의 것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젊은 남자는 편지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2만 통의 편지는 큰 상자 여러 개에 나눠 담겼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준석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이 편지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같은 실수를 하는 아버지들에게.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젊은 남자는 상자들을 차에 실었다. 떠나기 전에 준석에게 인사했다. 20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정말 신뢰하셨을 겁니다.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떠난 후 준석은 빈 캐비닛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그곳을 채웠던 편지들이 이제는 없었다.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편지들이 마침내 유족에게 돌아갔다.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며칠 후 젊은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어머니와 함께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형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미안해하셨더군요.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편지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라 형만큼 사랑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준석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늦게나마 가족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셨으니까요. 그랬군요. 형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변하셨습니다. 더 자주 집에 계셨고 저와 대화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형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선생님, 이 편지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준석은 생각에 잠겼다. 편지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그리고 변화할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봄날 준석은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20년간 2만 통의 편지, 한 아버지의 참회. 기사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던 아버지. 그리고 그 편지들을 20년간 보관한 우체국 직원.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준석에게도 연락이 왔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하며 수락했다. 방송 당일 준석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진행자가 질문했다. 20년 동안 편지를 보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석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저 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의미였습니까? 한 인간의 후회이자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했죠.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라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다. 그분의 편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까? 준석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다. 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살 때 아빠 손을 잡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바빠서 손을 뿌리쳤다고 해요. 그분은 그 순간을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을. 그 후로 아들은 다시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분은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고. 진행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오늘 퇴근하면 아들을 꼭 안아줘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걸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아이와 매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늦기 전에. 댓글들을 읽으며 준석은 남자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느꼈다. 편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의 동생이 다시 우체국을 찾았다. 선생님,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편지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술관에서요. 준석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전시회요? 네, 아버지의 편지들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물론 일부만요. 전체는 너무 방대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남자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적인 편지를 공개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면 원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하기로 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일부만 공개하고 아버지와 형의 실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이었다. 석 달 후 전시회가 열렸다. 서울 중심가의 큰 미술관이었다. 전시 제목은 2만 통의 사랑이었다. 전시실에는 100통의 편지가 선별되어 전시되었다. 각 편지는 액자에 넣어져 벽에 걸렸다. 연도별로
주제별로 배치되었다. 입구에는 큰 패널이 있었다. 한 아버지가 20년 동안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2만 통의 편지. 살아생전하지 못한 대화, 전하지 못한 사랑. 이 편지들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늦기 전에 사랑하라고. 전시회는 큰 화제가 되었다.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자식을 떠올렸다. 전시실 한쪽에는 방명록이 놓여 있었다. 관람객들이 남긴 메시지들. 아버지께 전화드려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저녁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매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립니다. 준석도 전시회를 찾았다. 조용히 편지들을 둘러보았다. 20년 동안 자신이 보관했던 편지들.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다. 한 중년 남자가 편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준석이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런 아버지입니다. 일만 하느라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럴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남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시회는 석 달간 이어졌다. 수만 명이 찾아왔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변화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준석은 민준의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네, 분명 그러실 겁니다. 이 편지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준석은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편지들. 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준석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다. 박준석 님이십니까? 저는 김민준의 대학 동기입니다. 전화를 받은 준석은 잠시 놀랐다. 민준의 친구라니. 네, 그렇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민준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후, 준석은 한 카페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민준이가 대학 시절부터 쓴 일기입니다. 민준이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맡겼어요. 준석은 조심스럽게 공책을 받았다. 왜 제게 주시는 겁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시회를 보고 나서 이걸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은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민준의 필체가 또렷했다. 아버지에 대하여. 제목이었다. 준석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족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 아들과 대화하지 않은 아버지. 하지만 나는 안다. 아버지의 진실을. 준석은 숨을 멈췄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 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일했다. 나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다. 주말에도 일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나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셨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하셨다. 준석은 계속 읽었다. 페이지마다 민준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다.
일하시다가 다치셨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나가셨다. 나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대학은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꿈이라고. 아버지는 나와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다. 항상 피곤하셨으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대학 시절. 나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바쁘셨다. 나는 섭섭했다.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지. 그래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았다. 집에도 자주 가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 29살. 나는 아팠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매일 병원에 오셨다.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나 때문에. 준석은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셨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준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다. 나를 위해서.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아버지께서 더 슬퍼하실 것 같았다. 그래서 침묵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였다고. 이 일기를 친구에게 맡긴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이 글을 읽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알아주시길.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했고 사랑했다는 것을. 준석은 공책을 덮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친구도 조용히 기다렸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 것을. 민준이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공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언젠가 아버지께 이걸 전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하지 못했어요. 준석은 친구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이제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기를 세상에 알리면 됩니다. 그래도 될까요? 민준 씨가 원했던 것이니까요.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 민준의 일기가 공개되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다루었다. 아버지의 편지와 아들의 일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사람들은 더 큰 감동을 받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둘 다 표현하지 못했다. 그것이 비극이었다. 미술관에서 다시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이만통의 사랑 완결편이라는 제목이었다.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아들의 일기도 전시되었다. 준석은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민준의 동생과 어머니도 함께였다. 민준의 친구도 와 있었다. 개막식에서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다. 저는 남편이 20년 동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 어딘가 나가셨지만 어디 가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매일 아들에게 편지를 쓰러 우체국에 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의 일기를 읽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늦기 전에 전시실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편지 쓰기 코너였다. 관람객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준석은 그곳을 지나가며 사람들을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딸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모두 진심을 담아 쓰고 있었다.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한 젊은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서 있었다. 아빠, 누구한테 편지 써? 너한테, 나한테, 왜? 나 여기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그래도 쓰고 싶어. 아빠 마음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편지를 썼다. 언젠가 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날을 생각하며. 준석은 미소 지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전시회는 6개월간 이어졌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수천 통의 편지가 쓰여졌다. 전시회가 끝난 후 민준의 동생이 준석을 찾아왔다. 선생님, 아버지의 편지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책으로요?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요. 전시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2만 통을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선별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몇 달간 편지들을 검토했다. 각 시기별로, 주제별로 대표적인 편지들을 선별했다. 총 300통이 선택되었다. 민준의 일기도 함께 실었다. 아버지의 편지 옆에 아들의 일기. 두 사람의 대화가 책 속에서 이루어졌다. 책 제목은 하늘나라 주소였다. 부제는 20년간 2만 통의 편지였다. 출간 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십만 부가 팔렸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다. 서점마다 이 책이 눈에 띄는 곳에 놓였다. 가족에게 꼭 읽어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이 책을 읽고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딸과 관계가 소원했는데 이 책을 읽고 화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준석은 흐뭇해했다. 남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편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어느 날 준석은 우체국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선생님의 편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도 분명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책이 출간된 지 1년이 지났다. 하늘나라 주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이 책을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준석은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학교, 기업, 단체 모두 이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준석은 한 중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700명의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준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20년 동안 매일 편지를 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아들.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닦았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준석이 물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을 안아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준석은 미소 지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어린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강연이 끝난 후, 한 남학생이 준석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맨날 싸워요. 그렇습니까? 아빠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공부만 하라고 하시고 제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준석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님도 서툰 겁니다. 표현이. 하지만 분명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 학생에게서 편지가 왔다. 선생님, 아빠와 화해했어요. 제가 먼저 아빠한테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아빠가 울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아빠한테 안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석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그해 겨울, 준석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었다. 20년간 2만 통의 편지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준석은 수락했다. 촬영팀은 우체국을 찾았다. 준석이 20년간 편지를 보관했던 창고를 촬영했다. 빈 캐비닛이 있었다. 한때 2만 통의 편지로 가득했던 곳. 여기에 2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민준의 가족도 인터뷰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민준의 친구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말이 없으셨죠. 하지만 글로는 모든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민준의 동생이 말했다. 형도 그랬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일기에는 모든 마음을 담았죠. 다큐멘터리는 석 달간 제작되었다. 그리고 방송되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고 감동받았다. 방송 후 준석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사람들, 가족과 화해했다는 사람들, 삶이 변화했다는 사람들. 이 이야기 덕분에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30년 만에 형제들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연락들을 받으며 준석은 생각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한 아버지의 편지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 준석은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때 남자가 매일 앉아 있던 그 벤치. 한 젊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우체국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 아빠, 이 편지 할머니한테 꼭 보내줘야 해. 그래, 보내줄게.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준석은 미소 지었다. 다음 세대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20년이 더 지났다. 준석은 이제 90이 넘은 나이가 되었다. 우체국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하늘나라 주소는 고전이 되었다.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준석의 집 거실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남자의 첫 번째 편지였다. 민준의 가족이 선물한 것이었다. 어느 날 준석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민준의 조카라고 소개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삼촌의 조카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서 오세요. 여성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증조할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출간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개정판입니다. 준석은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가 새로워졌지만 내용은 같았다. 이 이야기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도. 여성이 말했다. 특히 요즘 젊은 부모들이 많이 읽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서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사랑의 이야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준석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매일 기억합니다.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분이 매일 우체국에 오시던 모습, 편지를 건네시던 손길, 눈빛. 그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증조할아버지와 민준 삼촌은 이제 함께 계실까요? 준석은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분명 함께 계실 겁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한 모든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럼 좋겠네요. 여성은 일어서며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그렇게 해주세요.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여성이 떠난 후 준석은 다시 액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첫 편지.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오늘부터 너에게 편지를 쓴다. 살아생전하지 못한 모든 이야기를 아빠가. 준석은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40년 전 그날. 남자가 처음 우체국을 찾았던 날.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슬픈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결의도 있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겠다는. 그리고 20년.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고 힘들어도 준석은 생각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준석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도 곧 그곳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민준 씨가 계신 곳으로. 준석은 조용히 말했다. 그곳에서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수많은 가족들이 화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고. 선생님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준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93세의 나이로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준의 가족, 책을 읽은 독자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 준석에게 감사했다. 20년간 편지를 지켜준 것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 것에. 장례식이 끝난 후 민준의 동생이 말했다. 준석님 덕분에 아버지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날 밤 민준의 조카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오늘 증조할아버지와 민준 삼촌, 그리고 준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늦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편지를 쓰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시작이라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의 시작. 멀리 하늘 위 어딘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준 우체국 직원. 세 사람은 미소 지으며 지상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지켜주셔서. 준석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세 사람의 미소가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땅 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사랑의 빛이었다. 영원한 사랑의 빛.